어떡해. 싼 거 샀지. 아니 그거밖에 없어 제품이. 거기 꼈어요? 응. 아니 그거 아까 전처럼 분리해봐 분리. 아이고. 오, 됐다. 아 이렇게. 있었는데 해보세요. 네. 신기하네. 아니 그걸 빼고 해야 돼. 아, 저 도전해볼게요, 도전.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구멍이 너무 좁아서 빨대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빨대는. 빨대 거기잖아.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뚜껑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빨대가 너무 굵은데. 이런 먹으면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스포츠 그거처럼. 네. 이렇게 이거- 짜서. 생각보다 안 흘리는 것 같은데? 아니 스포츠. 그러니까 그 파워에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스포츠 그 파란 음료. 스포츠 물병 원래 이렇게 하잖아. 아 지금은 얘기하시면 아, 그래요? 파란 음료래. 아 연예인 되기 힘드네. 안 들어가? 아, 이거 연예인들만 먹는 거예요, 이거? 야 빨대 좀 가내라는 거 좀. 안 맞아요? 야구르트 빨대. 너무 굵어. 아 그럼 그래. 저 투명한 거 맞나 보다. 근데 이거 종이 빨대. 종이 빨대? 아, 이게 너무 멀면 또 안 돼. 좀 힘드네요. 이것도 안 될 것 아이씨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투명한 거 한번 해봐봐요. 이거? 예.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어떤 빨대가 들어가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카프리선에 들어가는 빨대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거 같은데. 얇고 조금 가늘어? 아니야. 아 이게 똑같아요? 어. 탐탑 거야? 네. 까다롭네. 아이씨. 지금 이 쓰레기가 한가득이 돼버렸어요. 야 이게 무슨 아니, 그냥 뚜껑 열고 마셔요. 그냥 뚜껑 열고 그냥 이렇게 마셔요. 아니, 뚜껑 열고 요거를 해요, 이렇게. 괜찮네. 네,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빨대 낭비 오지네. 야 이래서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구나. 메이저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래서 매니저 30%나 떼주는 거야? 고맙다. 아씨. 이게 그게 깐지죠. 아, 나도 그렇게 먹어야겠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빨대는 내가 다 써야지. 아 근데 왜 안 들어가지? 이게 멋이지. 너무 웃기다. 왜 안 들어가? 구멍이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해외 직구에서 거기랑 좀 다른 거. 6.5mm라고 돼 있잖아. 6.5mm. 내가 보기에는 한 8mm 정도 응. 돼야 될 것 같아. 와, 맞네. 네. 구경이 좋겠네요. 오, 손에 빵꾸 뚫리겠는데요? 뚫리죠. 응. 그걸 손에다 왜 해? 피보시려고. 당연히 임상실험. 뚫리지. 플라스틱을 뚫는데. 아, 이게 임상실험 해보세요. 임상실험. 계열밖에 지금 이게 길이도 이게. 아 아니, 그걸 3개나 넣었네. 건져서 빨아야 되잖아. 아 실패네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오래 걸려서 왔는데. 이건 뭐야? 빨대 부심.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 등 하는 거는 제가 보내드린 거를 그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 거절한 게 아니라 그거 한 개는 되게 잘 쓰고 있죠. 실리콘.
제가 보내드린 거보다 네. 그 와이프께서 사주신 게 더 좋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와이프한테 제가 그거 사달라고 했거든요. 뭐요? 똑같은 거요. 어떤 거요? 그 제가 실버- 보내드린 거? 그러니까 화장실에 그거 두면 극혐이라고. 제발 절대 안 사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 나무로 된 거 사주었는데 형이 그걸 선물로 해줘갖고 아주 좋아요. 붙이셨어요? 욕실에?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죠. 아 그거는 그거 약간 그 있잖아요. 뗐다 그, 붙였다 하는 뗐다 거죠? 붙였다 하는 거 그거예요. 와 근데 아까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여기 진짜 빵꾸 뚫리겠다. 그걸 왜 해? 소리가 궁금해요. 이거 근데 위험하다. 큰일 날 수 있어. 이런 거는 또 덜 잠깐만 해봐도 되겠다. 싫어. 던질 수도 없으니까 위험해서. 오우. 샤워볼 샤워볼이 아니죠. 그 정확한 명칭이 뭐지? 등짝 붙이는. 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제 한쪽은 이제 그 뽁뽁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한쪽은 한쪽은 약간 돌기처럼 있어서 이렇게 딱 등을 비빌 수 있는 쉽게. 근데 그 공중목욕탕에서 쓰시던 거는 그게 이제 이태리 타올처럼 돼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 초록색. 네. 네, 근데 초록색. 제가 해드린 거는 약간 플라스틱 재질에 가깝죠. 네, 근데 이제 거품, 근데 그게 좋아요. 아 그래요? 쓰기 편해요. 솔보다 더 편해요, 그게. 아 그래요? 네, 아. 아주 좋습니다. 셀프 등미리를 리뷰를 좀 보고 셀프 등미리. 네, 좋습니다. 아 이게 좋은데 이거는 그러면 아니, 그걸 잘 안 쓰죠. 잘 안 쓰세요? 네, 아니 왜냐면 그거는 그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문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사실 편해요. 이렇게. 아니 누가 그걸 써? 약간 이게 미끄러- 있는데 이게 훨씬 편하지 않아요? 아 거기에 또 묻혀서 하기가 귀찮아 갖고요. 귀찮. 제가 두 가지를 다 보내드렸는데 하나를 거절하셨더라고. 거절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와이프한테 사달라 그래갖고 와이프가 사준 거예요. 사실 원래 그걸 더 원했었는데 화장실에 그거 있는 꼴을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안 사줬는데 이제 형이 선물을 해줬으니까 또 쉽게 버리지도 못하죠. 그래서 완전 좋은 완전 좋습니다. 아이폰 15는 다음 주에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에 공개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부터 호주로 갑니다. 호주로. 몇 그램 정도로 지금 아, 네? 프로는 몇 그램 정도로 지금 아 근데 그거를 전혀 몰라요. 아예 안 나와요? 네, 아예 몰라서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 흥분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180g. 도파민 최대치로 올라가는 효도하실 날이 옵니다. 180g 정도로 내려가면 안 되나?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맥스 쓰시나요? 맥스? 아니요. 그냥 프로. 아 저도요. 이게 210 몇 g이었나? 208g. 208g. 206g이네. 206g.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180g 정도만 내려와도 180만 되면 진짜 완전 좋죠. 네. 원래 예전에는 되게 가벼웠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점 무거워져 갖고 이제 진짜 무거워요. 거의 둥기예요, 둥기. 사실 180도 무거운 건 150이 사실 저는 핸즈온의 가장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근데 요즘 폰이 150이 사실 잘 없긴 하죠. 새끼손가락이 진짜 힘들어요 이제. 맞아요. C타입은 확정된 거죠? 그거는 거의 확정인 것 같아요. 이래놓고 C가 안 나오면 그러면은 사람들 사람들 욕할 것도 없죠. 애플에서 한다고는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이제 할 때는 됐다. 할 때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오시면 바로 바꾸시나요? 네? 바로? 우리나라에는 나오려면 그래도 11월 정도 되는 거죠? 제 생각에 10월 말이요? 아니요. 한 9월 말에 원래 보통 9월 말쯤에 사전 예약을 시작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요? 추석이 있어갖고 만약에 안 하면 10월 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주에. 그럼 받는 거는 한 받는 걸 그 다음 주에 받겠죠. 한 둘째 주 그럼 정도. 10월이면 받겠네요. 네. 10월 초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10월 중순일 것 같아요. 1차가 될 가능성은 아예 없나요? 그건 없어요. 1차는 아예 없고요. 1차는 아예 없고 네, 1.5차 정도 되겠죠. 1.5에서 2차.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국 1차죠? 영국 1차죠. 그때 영국 가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쌍텐절이 뭐야?
10월 10일을 네. 쌍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그냥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쌍텐. 그때 생일이신가요? 아 그건 아니고 저희 그냥 명절로 그냥 지내고 네. 있습니다. 10이 두 개 겹쳐가지고. 아 12개 겹쳐 네. 쌍텐절. 아 해버지가 보내주는 거 아니고 해버지 본인이 그때 한국에 들어오는. 아버지가 영국에 계세요? 네, 한국에 그때 들어오는데 못 받고 들어올 것 같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못 받고 들어올 것 같다고요? 그 폰을? 그쵸. 아 그러니까 그 근데 왜 아버지가 투덜 하시는 거예요? 해버지는 박지성을 일컫는 말이에요. 나 진짜 아버지 말씀하시는 홍잘찬 아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 네. 저희 아버지가 투덜거리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왜 그걸 투덜하지? 네. 아니 어차피 해외는 제 생각에 언제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1차 출시 직전에 들어오니까 1차 출시가 제 생각에 예측을 좀 해보자면 한 22일쯤이 될 것 같습니다. 22일쯤. 9월 22일이요. 네. 제 그냥 단순히 이때까지 내려온 걸로 이제 좀 추측을 하자면. 아, 네. 근데 뭐 이것도 달라질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좀 유력 한 80% 이상은 22일이지 그 전에 않을까. 들어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되지. 십몇칠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싸 내가 더 빨리 받는다. 저는 저는 가서 받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가서 살라고요. 가서 사오려고. 호주에서 살 수가 있어요. 아니 호주 말고요. 어차피 한국은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오거든요. 목요일 오니까 그때 출시할 때 그 나라 가서 사올까 지금. 셔틀을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얘기인 거고요. 저는 아직 네. 살지 말지 결정도 안 했어요. 벌써 살 결정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효도 하셔야죠. 효도. 네? 효도 하셔야죠. 저는 구매대. 저는 이걸 쓸 거고요. 네. 네. 전 이걸 쓸 거고 많이 가볍게 나오면 어머니를 사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영국에서 사면은 또 거기는 더 비싸잖아요. 영국이 좀 더 비싸죠. 네, 유럽이 대체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다 비싸갖고. 호주가 좀 싼가요? 호주 근데 그 달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요즘 좀 일본이 조금 싼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 살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일본도 한국이랑 똑같이 카메라 무음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보통. 제가 무슨 아이패드를 샀지? 11월에 호주 원정 가서 호주에서 국가대표 중계를 할 때 11월에 이제 아이패드 나올 그쵸. 때쯤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11월에 나오자마자 호주에 중계를 가서 호주에서 거기에 1차 출시했나 봐요. 네. 거기서 바로 싹 사가지고 애플 스토어에서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2019년인가 18년인가 아주 매우 날이 타이밍이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네. 축구는 잔뜩 진 것 같은 기억도 있고. 근데 아이패드를 사서 기분이 좋았다. 네. 계획대로 딱 가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애플 스토어를 구글맵에 찍어 놓은 다음에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면은 가서 줄 서고 막 이래야 되는데도 거긴 딱 갔더니 그냥 오래요. 그래서 딱 갔더니 바로 그냥 주더라고. 와우. 근데 막 예전만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보면 해외에서 1차 출시국이 애플 스토어에서 막 밤새서 줄 서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기사나 그런 후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사전 예약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브리즈번이었어요. 브리즈번 스토어. 브리즈번. 네. 브리즈번 스토어. 지금부터 갈까요? 네? 9월 9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가벼워지는 좀 미니 좀 만들지. 획일적이어가지고. 1. 속보. 이젠 탕후루 마카롱까지 나왔다. 충격적인 칼로리의 경합.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9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정현의 달아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이젠 탕후루 마카롱까지 나왔다. 충격적인 칼로리의 경악이었습니다. 요즘 탕후루가 인기 간식으로 떠올랐는데 과일에 설탕물을 묻혀서 얼린 게 탕후루잖아요. 근데 이 과일뿐 아니라 이색 음식에다가
설탕물을 입혀서 새로운 탕후루가 또 마구 탄생하고 있습니다. 변종들이죠. 심지어 마카롱과 탕후루를 접목한 혼종 탕후루 마카롱까지 나왔습니다. 마카롱 탕후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마카롱만 해도 당분이 엄청 높고 열량이 높은데 거기다가 설탕 코팅된 과일까지 들어있는 거니까 딱 봐도 달달하고 맛있는 게 분명하겠지만 건강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을 것 같은 최악의 조합이네요. 이렇게 단 걸 많이 먹으면 뭐 살 엄청 찌죠. 가슴 답답증도 생길 수도 있고 관절도 아플 수 있고 예, 뭐 최악에는 모발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당뇨로 가는 지름길, 혈관 막히는 지름길이라고 하니까 예, 아무리 유행이더라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거 먹고 싶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가지고 이걸 왜 그렇게 배달을 시켜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탕후루 된다라고 하신 분. 자, 아무튼 이게 갑자기 왜 유행하는지. 요즘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긴 합니다. 자, 오늘은 한 달 만에 베텐을 찾는 월간 게스트 이섭과 함께하는 상남자 리뷰템 추천 이섭 하는 날이고요. 오늘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의 상남자 토크가 펼쳐질 예정이니까 IT 토크 기대하지 마시고 잡다한 일상 토크에 채팅 참견 많이 해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탕후루 중국 거야, 홍콩 거야? 모르지? 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남자와 궁금해도 안 궁금한 척하는 남자가 한 달에 한 번 베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있어. 월간 이섭이 9월에도 돌아왔습니다. 비주얼은 곰돌이상이지만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아무렇지 않게 주워 먹는 상남자 이섭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왔습니다. 예. 네. 보통 고정 게스트는 박수를 잘 안 치는데 그래요? 스스로 치는 남자. 네. 반갑잖아요. 예. 네. 이섭 요거 하나 읽는데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저 이런 말은 잘 못하거든요. 원래 남자들은 뭐 지상파 스타일. 네, 대본. 지상파 스타일. 대본 네. 플레이. 아니요, 전 대본 플레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짜여진 걸 잘 못합니다. 자, 7월, 8월 월간 이섭에 이어서 9월에 월간 이섭으로 오셨는데 반가운 소식은 이제 오신 김에 네. 한 타임을 더 녹음하고 가셔서 2주 연속 출연입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좋죠. 예. 네, 어차피 온 거 조금 더 하고 월급 더블로 받고. 괜찮으시죠? 시간이 조금 더 추가되는 거니까. 네,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한 타임 하던 게 두 타임 되고 두 타임 하던 게 이제 다음에는 네 타임 되고. 그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제작진도 궁금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8090님, 이썸님 집이 목동 SBS랑 가까워서 베텐에 나오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집을 강남이나 네. 뭐 먼 곳으로 이사 간다면 그래도 출연하실 건가요? 근데 사실 일단은 이사를 간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영등포에 집이 있으니까 가기가 힘들죠. 네, 강남이나 약수동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또 이제 결혼을 하셨고 갑자기 또 이제 뭐 아이의 교육 때문에 맹모 삼천지교가 갑자기 발휘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이제 건물을 강남에 올려야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건물을 올리면은 거기는 이제 출퇴근 장소죠. 집은 여기 집은. 네, 아마 한참 동안 여기서 살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좀 뭐가 고점에 물려요? 집이요, 집. 고점에 물려버려서 이게 약간 좀 이제 복구가 조금 돼야 빨간불을 봐야 이제 좀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 고점에 사셨어요? 네, 고점에 물려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약간 반등하고 있어서 좀 싱글벙글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희 집은 이게 오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단정하고 그래요. 부동산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왜냐면 저희 집 주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마 저희 집 주위에 이게 뭐 여기가 뭐 재개발 단지라고 하는데 좀 아파트가 들어서야 좀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미래가 굉장히 유망한 곳일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한 10년 뒤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예. 아 참. 어허. 네. 아니 그러면 그때는 영끌에서 샀죠. 영끌에서. 어허.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저희 집이 이제 25평인데 예. 그때 한 30평대를 샀으면 그래도 좀 후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오래 살 집이면 30평대면 괜찮은데 네. 이제 짐이 늘어나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하긴 또 이제 IT 리뷰도 많이 하시고 좀 들여놓을 장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하여튼 뭐 또 가족이 생기면 또 옮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많이 버실 테니까 또. 아 아닙니다. 예. 베텐에도 물리신 거 아시죠? 베텐요?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 나오기 싫으면 나중에 수트 한번 입혀드리면. 간단한 탈출 방법 있죠. 네. 아, 예. 뭐 어렵게 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요. 네. 자, 오늘은 9월 9일 닭고기 먹는 구구데이인데 쌍남자 이런 거 챙겨 드시나요? 어떻게 방송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구구데이, 삼삼데이. 이게 내가 맨날 먹는 거를 뭘 데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네, 굳이 맨날 먹는 건데. 방송 사람들은 맨날 이런 숫자 맞춰가지고 뭐 오늘은 무슨 데이다 막 이러는데 네. 그런 건 나 안 한다. 방송 사람들을 지금 저격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서로 깝니다. 아 그래요? 예. 아 99데이, 33데이. 예. 네. 이런 건 안 한다. 나는 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다. 저는 끝나면 이제 냉삼을 좀 먹을까 오늘. 오늘 냉삼이 땡기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괌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또 나가야 돼서 한동안 또 한국이 없다 보니까 좀 한국적인 음식을 좀 먹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약간 들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죠. 찍고 나갈 때 이거 탄 거 봐요, 탄 거. 왜 이렇게 타셨어요? 괌 가서요. 괌 가서 놀다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 그 성재님이 예. 그 아버지인가 어머니한테 그 롤 땡스 사드렸다 했잖아요. 제가요? 네. 제가 언제? 아니다. 그 넉살님이 그 작물 사드렸다고 한 거구나. 네. 저도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 이 뭐예요? 뭐예요? 보이나 이거? 예? 여기 시계 자국 빼고 다 탄 거 보여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시계가 아니라 시계 자국? 네. 시계 자국.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이 탔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비싼 시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작물도 사본 적이 없고. 작물. 그 넉살님. 네, 넉살이고요. 네. 자, 근데 상남자가 꼭 챙기는 기념일이 있나요? 혹시 뭐 100일이라든가 1000일 뭐 아니면 뭐 생일? 그래도 난 크리스마스는 챙긴다. 최소. 저는 제 생일을 잘 안 챙겨. 오히려 이제 와이프가 이런 거 좀 민감해갖고 예. 또 안 챙기면은 이제 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챙깁니다. 생일은 챙기고. 네, 생일 챙겨야 되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그냥 맛있는 거 먹죠. 네, 그때 좀 챙겨야 되고요. 이제 결혼 기념일을 챙겨야겠네요. 선물 같은 거는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좀 그래도. 근데 저희 서로 이제 물욕이 별로 없어갖고 뭘 사주고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먹는 걸로 좀 이렇게 차라리. 네, 맛있는 거 먹는 게 좀 낙이에요. 뭐 1000일 이런 건 안 세나요? 그런 거 안 세죠. 그럼 100일은 셌을 거 아니에요? 100일 때는 했죠. 100일 때. 네, 아마 100일 때는 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100일로 끝냈어요? 네. 와, 뭐 상남자네. 기념일은 진짜. 한 번만 하면 되지. 300 이런 것도 안 하고 300이요. 300, 500 이런 단위로 13510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어릴 때. 한 20대 초반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래요. 네, 왜냐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눈 깜빡하면 한 달가 있는데 그걸 언제 다 챙겨? 그걸 챙기다가 일 못 해요. 그렇군요. 채팅창에 배성재는 탄생 1만일 챙겼는데 저는 제가 태어난 지 1만일 같은 것도 좀 세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좀 강하시네요.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넣으면 나오니까요. 요즘은 어플이. 세보세요. 또 그 와이프분 이렇게 태어난 지 1만일 이런 거 세고 그래서 챙겨드리면 감동하실 수도 있어요. 몇 년생이시죠? 92년생이에요. 그러면 D-Day 계산기 해야 되나요? 아직 날짜 계산. 초록창에 날짜 계산 쓴 다음에 생일 같은 거 넣으면은 태어난 지 며칠째입니다.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 제 걸 한번 만일은 지나셨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일단 11,000일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11,000일요? 예. 이런 것도 괜찮죠. 11,111일.
아, 그, 숫자 이쁘잖아요. 그 자동차 계기판 아니에요? 예? 계기판 자동차 계기판에 1111 이렇게 있으면 찍어야 되잖아요. 우와 그러면서 걸렸다 그러면서. 예. 이거 그게 국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챙겨드리면 네, 또 그게 국룰이지.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자, 9121님. 9월에 아이땡 신제품이 나오는데 두 분은 어머니께 지금 폰을 선물하고 새 폰 바꾸시나요? 이번 아이땡 신제품 장점은 뭔가요? 전 작년에 14 사서 쓰고 있는데 바꿀만 한가요? 근데 이건 아직 출시가 안 돼서 공개가 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좀 나와봐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지나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폰을 그때 네. 뭐 부모님 거 이제 바꿔드릴 때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 어머니가 지금 LG 폰을 쓰고 계시는데 최근에 또 고치셨어요. 서비스 센터 가서. 네, 통화가 잘 안 되는데 고치셔갖고 지금 멀쩡합니다. 그걸 그렇게 방치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방치가 아니죠. 네, 방치는 아니고. 네. 부모님이 이렇게 컴플레인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아니 넌 우리 쓰는 건 어머니 아버지 쓰시는 거는 네. 들여다도 안 보냐?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아, 뭐 알아서 아빠가 사주면 되지 이렇게 제가 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작년에 차를 사드렸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이제 몇 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하위 제품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라. 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할부금 다 갚을 때까지는 36개월 할부했거든요. 아, 네. 기간이 기네요. 네, 할부금을 일단은 다 내야 이제 되지 않을까. 아, 뭔가 사드릴 때도 한 방에 사드리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니까 네. 사드릴 때도 할부로 사드려야 뭔가 계속 갚아드린다는 느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 하나 필요한데 이러면은 핸드폰 봐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에요. 차 할부금이 지금 한 200만 원 나가는데. 아, 효도도 리스로 해라. 네. 리스로. 장기 효도해라. 네. 괜찮네. 네. 아하, 할부 효도 괜찮습니다. 방법이네요. 아무튼 네. 성재님은 저도 뭐 나와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무게거든요. 네. 예, 새끼 손가락이 항상 그 아프기 때문에 무게가 가벼워지면 무게가 극단적으로 가벼워진다. 뭐 극단적은 아니더라도 많이 가벼워진다. 이제 좀 꺾였다. 그러면 지를 마음이 있습니다만. 아, 제 생각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또 사지 않으실까. 아, 그래요? 네. 그래.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제일 빨리 이제 득템 하셔가지고 리뷰하시겠죠? 그렇죠. 네. 잘 보겠습니다. 네. 뭐 옛날부터 잘 봐가지고 한 10만 이하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네네. 예, 가지고 잘 보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자, 월간 이섭 코너 어떤 코너인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저와 베디가 소개 후 평가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좋거나 공감되는 템을 추천해 주신 분께는 상남자의 배를 채워줄 먹거리 선물 피자 쿠폰 드립니다. 네네. 이 피자는 뭐 어떤 쿠폰이죠? 뭐 그 저희가 자세히 보통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십 문장은 네. 그냥 한번 읽고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도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번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방송 코드에 어긋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한번 딱 치고 빠집니다. 아, 예. 아, 이것도 또 이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그렇죠, 그렇죠. 막 우와 피자 와 이거 저도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또 그런 게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은 그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네, 됩니다. 예. 인말년이 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오늘 복장도 인말년이야. 왜요? 아니 여름에는 원래 저기 반바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왜요? 아니 덥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더운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크록스 근데 이제 신고 올라다가 참았는데. 슬리퍼만 아닐 뿐. 그니까요. 예. 이제 그 정도는 알죠. 예.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상남자의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고요. 상남자면 한 번쯤 해봤을 어린 시절 놀이들을 소개하면서 추억 파리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세대가 저랑 좀 다르셔가지고 어린 시절 주로 보낸 동네가 어디시죠? 저는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예. 아니 동네거든요, 왜 동네? MZ 아니세요? 전 MZ 아니, 전 X 세대죠. 와 요즘 그 파랑새도 X로 바꿨는데. 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X 세대. 아니 뭐 X 세대 뭐 요즘 보니까 SNL에 패러디까지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네. 그런 말투는 쓴 적 없어요. 그 X 세대는
저는 X세대의 완전 막내 그 끄트머리라서 사실상 막차. 사실상 감성은 MG에 가깝고 네, 오렌지족. 아니에요 그런 거는. X세대 이제 윗세대들 네. 예, 그분들이 그런 말투와 그런 문화를 향유했고 저는 X세대 애기여서 사실상 MZ세대라고 봐야죠. 감성은. 그렇거든요. 기계들 만지는 거에 능하고 인터넷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야타족. 야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러니까 차를 몰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추하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좋거든요. 뭐 이런 말 쓴 적이 없어요. 좋거든요. 예. 네. 자, 아이폰이 좋거든요. 자 네. 아무튼 그 어린 시절 어디서 동네 보내시죠? 전 이제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동네에서 안동. 좀 거기서 오래 있었습니다. 예예예. 네, 한 25년 정도 있었어요. 25세까지 거기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지역을 떠나서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다들 이야기해 보면 제가 학생 당시에는 그때 이제 동네마다 놀이터가 좀 큰 게 있었고요. 예예. 그 놀이터에서 보통 노는 게 일반적이었죠. 이제 저녁 한 5시 6시 되면 엄마가 물 떠오라고 하면 물 떠오라고. 네. 왜 물을 떠오라고 하시죠? 놀이터에서 물 나오니까요. 네. 거기 물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옛날에 그 오렌지 주스병 있잖아요. 예예. 네. 그 투명한 거. 델몬땡. 네, 예. 델몬땡에 이제 물 받아 오거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마시거나 그렇게 했죠. 식수를 그러니까 이제 놀이터 물로 썼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생수를. 거기 약수터였나요, 거기가? 아니요. 왜 나만 아는 거 같지? 그 놀이터에서 물 나오는 거 몰라요? 놀이터 약수물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제 지하수인가요? 지하수겠죠. 네, 거기 수도? 네. 수돗물이 나온다? 아니, 대개는 수돗물이 안 나왔나요? 수돗물이 나오는데 거기 깨끗한 물인가? 나도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네. 지하수 아니에요, 지하수? 생수터 이런 거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물 받아서 보통 생수.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 나올 때 되면 가서 물 받거든요. 네. 그때 막 원심 불리기 이런 거 있고요. 놀이터에 식수대가 뭐 있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 수가 없네. 아마 지하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거기서 물 떠오라고 해서 그걸 물로 마셨겠죠. 지하수를 써서 뭔가 이제 생수를 식용, 네. 식용. 음용 가능한 네. 그런 물이 나오는 곳이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수돗물을 받으면 이제 끓여서 드셔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렇죠. 냉장고에다가. 네. 근데 이제 놀던 이썸님한테 딱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놀이의 마지막 마무리였어요. 네, 그래 가면 이제 동네 친구들은 또 다 이제 물 들어오기 때문에 또 거기다 신나게 1시간 놀고 물 떠서 이제 집에 가는 코스였죠. 몇 병까지 떠가셨습니까? 몇 병인지는 모르겠고,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네. 네. 저보고 배영은 물지개 세대라고 하시면 물지기? 물지개는 아닙니다. X 세대는 또 물지기를 하는군요. 그건 아니고. 고지조대로 믿지 마시고. 네. 저희 우물도 없었고 네. 우물 아파트인데 단수가 될 때가 있었어요. 네. 단수가 되면 이제 가끔 물차가 와가지고 물차요? 예 물차가 와서 이렇게 물 떠가라고 와,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 적이 물차? 있었습니다. 와, X 세대는 어떤 세대였을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은 또 저희는 맞벌이셔가지고 일하고 네. 계시니까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퇴근하셨을 때 이제 물이 없으면은 뭐 요리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물통에다가 물을 잔뜩 퍼다가 네. 그 욕조에다가 막 받아놓고 그랬죠. 욕조예요? 예 왜냐면 욕조가 가장 큰 집의 물탱크 아니겠습니까? 와, 예. 그것도 신세계네. 그렇죠. 아니 왜 아파트인데도 네. 단수가 될 때가 있었어요. 네. 예. 와, 옛날에는. 야. 그렇습니다. 착했죠. 신기하네. 예. 욕조에다 받아 쓰고 그걸로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네. 밥도 해 먹고 빨래도 와, 하고 거기서 그랬죠. 씻어야 되는데 거기 욕조 어떻게 물을 욕조를 최대한 깨끗이 한 다음에 그리고 끓여서 요리하니까 예. 아니 끓여서 요리를 할 거면 그냥 싱크대에 나오는 물로 끓여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수가 되니까 단수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단수 때 받아왔어야 됐다. 이해 완료. 예. 지금 동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 이게 생활을 한 거 말고 어렸을 때 하던 놀이 원심 불리기. 원심 물리기 그 뺑뺑이. 네. 예. 잠자리. 잠자리는 뭐예요? 잡기? 아니 잠자리 이렇게 그 이름이 정확한지 한 건지 모르겠는데 잠자리로 이렇게 십자가로 이제 뭐 그려놔서 한 것 같은데요. 놀이터에서.
흙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흙에다가 잠자리를 그렸다. 네. 정확하게 이름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잠자리 모양으로 그려서 아니 그냥 십자로 한 건데 이게 하도 오래돼갖고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좀 많이 했죠.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오징어 그런 거 게임. 하고. 네.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동네짱이랑 싸움 같은 거 하고. 그건 놀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영역 다툼이지. 영역이다. 동네 짱이랑 그것도 싸운 거는 그건 놀이예요. 근데 애들 싸우는 거는 사실 뭐 이제 좀 그것도 놀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거는 이제 어른의 위치에서 볼 때는 귀엽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걸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제 야 오늘 오후에 이제 놀이터로 나와 그때 맞짱 뜨자 이러면 그게 이제 세상 다 걸고 하는 건데. 맞짱 뜨러 가기 전까지 이제 좀 이제 긴장하죠. 그 이권 다툼이 엄청 네. 크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그때는 어릴 때는 선빵 때리면 이기는 거였죠. 선빵 때려서 이제 선빵 때리면 이제 울기 때문에 보통은 그러면 이제 거의 이기는 거였죠. 안동 쌈딱이었어요? 아니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찜닭이었어요? 사실 이런 말 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벨티를 좀 많이 했죠. 벨티. 벨티. 네, 벨티. 요즘은 하면 안 되는 놀인데. 네, 요즘은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그런 벨티 문화가 조금 있었거든요. 아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런가요? 요즘 범죄. 벨티는 요즘 이제 낭만이 아니라 범죄. 네. 예, 그때는 왜 그랬을까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벨티 하면은 그 벨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동선에 다 보여서 네. 애기구나 네. 하면서 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네. 누구야 누군지도 이미 알고 그렇죠, 어디 그렇죠. 사는지도 알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벨티를 해도 동네에 사기 때문에 다 예. 동네 주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보복이 아니라 이제 야단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나중에 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애가 또 어디선가 벨티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네. 요즘에는 벨티를 하면은 네. 공포감이 들거든요. 요즘은 예. 하면 진짜 큰일 나죠. 요즘은 진짜 뭐 벨티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결 처분이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하면 이제 CCTV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예. 벨티 하다 걸렸다. 이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X세대는 벨 있냐 누구죠? 차단해드리겠습니다. X세대는 이거는 쾅쾅쾅쾅.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네. 예, 저희는 벨소리 뭐였어요? 벨소리. 예. 벨소리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옛날에는 그 소리 아니었어요? 까. 아니요. X세대는 그랬어요. 아니 그런 벨이 있고 예를 든 거죠. 크락션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였어요? 새 소리 같은 건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에 근데 그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집에 있으면 시계 있잖아요. 예. 벽걸이 시계. 거기서 정각되면 새 나오는 거 있어요. 뻐꾸기 같은 거. 땡동. 네. 띵동. 아하. 뻐꾹 이런 것도 있었고. 벨소리 얘기하는데 왜 뻐꾹? 그 시계 그런 게 있었다. 새 소리 하니까 갑자기 나왔어. 아하,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상한 데로 좀 많이 갔는데 네네네. 그럼 어렸을 때 이제 종목들이 있잖아요. 올림픽으로 따지면은 네. 이제 뭐 다방구라든가. 다방구. 그런 건 안 했어요. 다방구는 아니고. 안 했어요? 네. 그러면 깡통차기. 깡통차기도 그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비웃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걸 오징어 게임이나 TV에서만 봤는데 진짜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죠. 네. 깡통차기를 안 했다. 네. X세대 놀이. 맞아요. 저는 PC방 세대였죠. 저는 디아블로 이렇게 나올 때 PC방 가서 좀 많이 했죠. 바람의 나라. 이미 PC가 깔렸던 시대군요. 와, 그 당시에 PC방 가려고 용돈 엄청 모아서 가고 그랬죠. 저희 때는 컴퓨터가 아직 발명이 안 됐던 때여서 어렸을 때는 네. 깡통을 찼습니다. 이야, 깡통. 예. 색땡 뭐 이런 거. 색땡? 예. 깡통. 깡통을 얘기해. 깡통이 왜? 포도봉땡 뭐 이런 거. 깡통. 그때 있던 그 깡통 캔 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캔. 아니 이걸 왜 딴지를 걸죠? 색색. 예. 네. 그걸 몰라요? 네. 몰라요? 네. 요즘 없어졌나? 단종됐나? 그거를 발로 아니 이걸 차고 이상하게 받으면 내가 이상해지잖아. 이상한 거 맞죠? 뭐가 이상해? 그때 그래도 오래된 음료. 예. 네. 포도봉. 코코팜 알죠? 코코팜. 코코팜은 나중에 나왔어요. 예. 너무 옛날로 갔네요. 네. 세대 공감을 하자는 거 아니었고 아무튼 게임을 그래도 어렸을 때 하던 그 어린 아이였고 그렇죠. 동네에서 이제 뛰어놀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뛰어논 거는 한 초등학생 때까지 많이 뛰어놀았고요. 예. 중학생 시절부터는 이제 PC방. 아 네.
PC방을 좀 많이 갔었죠. PC방 재밌어. 그렇죠. 한참 많이 재밌게 진짜 즐겼는데. 저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게 저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이제 밖에서 놀고 중학교 때 이제 컴퓨터가 생겨가지고 네. 집에서 이제 중학교 때는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PC 방은 아니었지만 네. 집에서 컴퓨터를 했다 이 정도고.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사연 상남자의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 세대가 이썸님이랑 저랑 좀 다르지만 네. 한번 쉐어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블룸 온님 거 네. 한번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위험한 놀이인데 누가 더 높은 계단에서 뛰어내리나 대결했었어요. 저 이런 거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저 학교에서 한 2층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것도 해봤어요. 학교 2층이요? 네. 진짜 위험한 짓인데. 아니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약간 좀 땡땡이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2층에서 그 도망갔다고요? 우리 학교 옆에서 이렇게 그 약간 옆 사이드 문이 있는데 거기 나오면 바로 매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사 먹고 만약에 걸리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예. 그 매점에서 2층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있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뛰어내려봤죠. 아 네. 다치진 않으셨고. 다치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살면서 한 번도 막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통뼈군요. 통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뼈가 부러져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많이 뛰어내려봤어요. 완전 높낮이가 이렇게 막 진짜 2층 밑에 세면바닥 이런 건 아니었군요. 세면바닥이죠. 아 그런데도 다치지 네, 않고 네. 낙법을 잘하셨네.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 또 한 3층, 한 2.5층 정도 되면 이건 좀 해볼만 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와이프가 말리죠. 말도 안 되는 큰일 납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모래면은 더더욱 가능하고요. 만약에 바닥이 모래면. 큰일 납니다. 네. 객기 부리지 마시고 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제 무빙이냐고. 봉섭이에요? 근데 진짜 저 어릴 때 진짜 많이 뛰어내렸어요. 네. 그리고 계단도 있잖아요. 네네. 계단 뛰어내리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계단은 제가 한 번 다쳤습니다. 아 계단에서. 제가 여기 한번 찍힌 자국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꿰맨 여기를- 자국 보이시나요? 예, 예. 이거 옛날에 한번 계단에서 뛰어내리다가 여기 콧잔등에 네, 찢어져 갖고 여기 꿰맸어요. 계단에 찍힌 거예요? 네, 내려가다가. 뛰어내리다가 근데 큰일 날 뻔하셨는데 눈을 안 다치셨어요? 네, 딱 여기 요 코에 여기. 눈 사이에 딱 그 콧잔등 미간 고기를 꽉 찍히셨는데. 네, 네. 야 큰일 날 뻔했네. 네, 아직도 꿰맨 자국이 있어요. 야. 네, 그렇게 좀 많이 놀았죠. 계단 뛰어내리기는 이거는 다 해봤죠. 그렇죠. 왜냐면 저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5층 아파트였는데 이제 뛰어 놀러 나갈 때 5층에 살면은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계단으로 뛰어내려갈 때 이제 막 탕탕탕탕 뛰어내려가니까 네, 네. 별짓을 다 했지 막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서 놀아야 되니까 한 번에 다 뛰어내려가려고 5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려요? 예. 자 아무튼 여러분 계단 난간 타고 미끄럼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베텐 뉴스 여러분 계단에서는 천천히 네. 한 저처럼 칸씩 진짜 찢어지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한 칸씩 내려오시고 네. 올라갈 때는 뭐 2칸 정도 올라가면 허벅지 운동은 될 수 있지만 어린 분들은 보폭에 맞게 네.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게 지상파 스타일이에요. 정리를 해줘야 되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상남자의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 나눠보겠습니다. 기억이 나네. 아직도 네. 7칸이었어요 계단이. 근데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올라갈 때도 뛰어서 몇 칸까지 가냐 이런 것도 대결도 되게 많이 하고 뛰어내리는 것도 거기다 한 방에 이제 쫙 하면은 또 네. 친구들이 오 맞아.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죽음을 부르는 주문인데 네. 친구들한테 으쓱하면 안 돼. 저는 그런 거 하다가 이거 한번 찢어져 갖고 학원 계단에서 여자애들이 한심하게 쳐다보. 그것도 맞지. 시작할게요. 해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썸님과 함께하는 잠시만요. 이거 달라고 했더니 안 되네. 잠시만요. 네. 다시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한 달에 이제 2번씩 돌아오는 월간 코너 월간 이섭 테크 크리에이터이자 상남자로 통하는 이섭님과 함께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업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남자의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한번 했죠. 예. 그럼 두 번째로 가면 되나요? 네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름에 곤충 채집 많이 하셨죠. 한때 심취해서 매미 100마리. 이건 약간 좀 뻥 같은데. 네. 상남자라면 풀숲 헤치며 파브르 빙의해서 온갖 곤충 채집하고 나비인 줄 알고 나방 잡고 이상한 벌레 발견해서 도망가고 그러는 거죠. 참고로 나중에 전부 다 풀어줬습니다. WHD192님이 보내신 사연이고. 와, 매미 100마리 이거 잡을 수 있나? 매미 100마리. 이걸 어디에 가다 두고 잡지? 야. 매미를 잡는 거는 이제 사실 못할 짓이죠. 네. 7년 동안 땅 밑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7일 살아보겠다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곤충 채집한 통 긁는 거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예. 네. 문방구에서 팔았잖아요. 그 목에 걸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뭐게요? 예.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X세대만 했나? 약간 이렇게 저는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네, 들고 다니는 거. 거기서 막 여러 곤충도 잡고 했었죠. 그 채집 통이 그 어린이용으로 네, 목에 네. 걸고 이렇게 다니는 거였는데. X 세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뒤쪽 보면은 이렇게 살짝 칸 열고. 네, 맞아. 거기다가 이제 저는 위에서 이렇게 열고. 그래요? 네, 위에서 열고 닫는 걸로 했었어요. 바구니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채집통을. 알겠습니다. X 반도. 아니 X반도형이 아니라 네. 목에 걸고 이렇게 마치 카메라 가방처럼 이렇게 그래서 가슴 쪽에 이렇게 살짝 걸려 있었어요. 그런 게.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예. 다들 모르는 척하네요 채팅창에. 근데 대부분 곤충 알 텐데. 채집도 했지만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거기는 이제 더 촌이니까 네. 이제 꽃 같은 거 빨아먹기. 사루비아 같은 거. 예,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아먹고. 빨간색이었죠.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단맛 나는 거. 저는 사루비아 말고는 네.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단맛이 난다는 걸 찾아본 적이 없는데. 아카시아인가? 아카시아도 단맛이 나나요?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네, 그런 거 막 빨아먹고. 어허. 네, 그런 재미가 쏠쏠하게 있었죠. 그렇군요. 도롱. 예. 그리고 그거 이거. 그렇죠. 저게 사루비아예요. 저게 예. 사루비아구나. 저건 저희 그 초등학교 운동장 네. 옆에 네. 교정 화단에도 심어져 있어가지고 네. 애들이 다 따먹었어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거 따먹는 애 걸리면 막 두들겨 패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걸 심어놨다는 건 애들 따먹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애들이 안 따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건 못 참잖아요. 그리고 저거 따서 이렇게 쪽쪽 빨고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왜 그렇게 그 학교를 그 식물만 관리하려고 하는지. 네. 애들은 두들겨 패고. 자기가 나중에 100개 따서 한 번에 먹으려고요. 고농축 사루비아를 이렇게 먹으려고. 짜가지고. 아니, 왜냐면 한 개, 두 개씩은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100개씩 이렇게 한 번에 입에 넣어서 그 진한 농축액을 맛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심었는데 애들이 다 따먹어. 그렇군요. 성재가 내 걸 따먹네. 약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자기 행복이 좀 줄어드니까. 뺨 맞는 애들 있었어요. 사루비아 따먹다가. 네. 진짜요? 그럼요. 애들을 뺨 때린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X세대는 초등학교 때 엄청 맞았습니다. 저도 맞기는 많이 맞았지만 이제 그렇게 맞지는 않았거든요. 뺨은 장난 아니었어요. 강하네. 야, 그게 진짜 리얼 쌍남자. 근데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맞는 거는 궁금하지 않았고 맞는 건 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네. 왜 교장 선생님들은 저렇게 원예의 목숨 걸까? 왜 이렇게 식물의 목숨 걸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1991-1010님. 반에서 남자 8명이서 말뚝박기 하다가 뒷문 부수는 바람에 엄청 혼났습니다. 게다가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말뚝박기는 문 쪽에서 하지 말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셨죠. 상남자라면 말뚝박기 하다가 조회 시간에 언급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뚝박기 진짜 많이 했죠. 말뚝박기. 말뚝박기 이거 하려고 이거 쉬는 시간이면 무조건 하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아마 거의 한 중학생 때 말뚝박기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말뚝박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요? 이게 일단 뭐 좋을 리가 없는 운동이잖아요. 허리에
뭐 근데 허리가 아프다, 뭐 꼬리뼈에 허리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거보다도 네, 네. 일단 그 가랑이에다가 네. 뭘 끼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그거. 일단 수비할 때. 예, 수비 시에 그 좀 묵직했나요? 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머리가 머리 상대 제 머리, 뒤에 머리가. 끼는 애 머리가 네. 예, 그쵸. 머리들이 다 크니까. 약간 거기서 좀 즐거움을 느끼셨나? 아니 무슨 즐거움을 느껴요. 아니, 그냥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넌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아니,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릴 때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중고등학교 때도 다들 하니까. 네. 근데 그거 할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일단 하기도 하고. 맞아요. 폭력적으로 하긴 네. 했어요. 왜냐면 또 이게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달려와서 뛰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고등학생 때는 금지되죠. 그렇죠. 예, 고등학생 때 하면 진짜 다쳐요. 그거는 이제 다치고 특히 그 서 있는 애의 바로 앞에 네. 뛴 애, 네. 인간지네 아. 바로 네. 예 머리 바로 밑에 있는 애는 3명 정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네. 집중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쉽지 그 친구는 이제 죽어나죠. 네, 그럼 이제 쉽지 달려와서 거기로 날라서 3명 정도가 찍으면 거긴 무조건 엎어지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무리해서 뛰다가 그까지 가려고 뛴 애 중에 또 넘어져서 이제 또 다친 애들도 있었죠. 그렇죠. 사실 근데 말뚝박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다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갖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말뚝박기는 좀 금지하는 게 좋다. 네. 예. 또 해보고 싶긴 하네 말뚝박기. 네. 말뚝박기를 2층에서 뛰어내려서 팍 박으면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2층 높이에서 이렇게 탁 하면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WWE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갑자기- 절대 안 됩니다. 대퇴 뉴스들 말뚝박기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아무튼 조회 시간에 언급됐다는 거는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네. 다음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아나까나 까나리님. 학창 시절 쉬는 시간에 판치기 안 해본 남학생들 없을걸요? 책 위에 각자 일정한 수의 동전을 놓고 손으로 책만 쳐서 동전을 뒤집어 모든 동전을 앞면이나 뒷면 나오게 하면 이기는 거요. 어린 시절 처음으로 맛보는 도박이었죠. 저희 반에 판치기 고수는 하루에 동전만 모으고 모아서 30만 원 넘게 딴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동전이 많아서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요즘은 동전 본 지도 오래됐네요. 판치기 되게 많이 했죠. 그 교과서가 요즘은 이 판치기를 할 수 있는 재질인가요? 요즘도? 저희 때는 교과서가 약간 네. 자그마하고 좀 두꺼워가지고 네. 판치기하기 좋았는데. 판치기 할 때 국룰 이거죠. 새 책 딱 받으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어서. 근데 그거 너무 접으면 안 되었어요. 저희 네. 때는. 근데 이게 너무 안 접으면 또 안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볼륨을 준 다음에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리고 판치기도 너무 세게 하면 안 됐거든요. 네. 네, 적당한 힘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넘어가지. 네. 너무 세게 하면 이게 몇 바퀴 돌아버려요. 되게 창피해요. 왜요? 이거 넘기게 또 빵 쳤는데 네. 잠깐 떴다가 가라. 아 맞아. 그럴 때도 엄청 있죠. 창피합니다. 네. 네, 무식하다고. 근데 이때도 이게 이제 왜 추억이냐면 또 그때 학생 때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다 용돈 받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매점에서 뭘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조금 모자랄 때, 네.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판치기를 하면서 돈 따서 이제 따먹고 또 매점 가서 이제 이렇게 사 먹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막 V땡 요런 게 또 유행했었거든요. 아. 네, 그런 과자들. 아하. 네. 그런 게 있었고 또 오징어도 그때는 되게 말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오징어 말린 거요? 네. 그 문어인가 아무튼 불량식품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그 실제. 대기업 제품이에요? 네, 네. 아니 대기업은 아니고 그냥 이제 말린 오징어 같은 게 있었어요. 아마 말린 문어 뭐 이런 것 같아요. 매점에서 파는 거? 네. 땡다리? 네. 땡다리 그 극장에서 파는 거? 네. 근데 그런 거를 또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게 바삭하게 되거든요. 아, 그쵸. 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먹었고. 아, 너무 맛있. 요즘은 판치기를 진짜 안 하겠죠. 이 동전 자체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동전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없을 것 같고. 네. 아마 판치기는 요즘 친구들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회과부도도 있나요 요즘? 사회과부도. 사회과부도 요즘 학생들이 있나요? 사실 사회과부도가 제일 큰 판이거든요. 왜요? 넓으니까. 아, 넓으니까. 아. 그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고 네. 국사가 이제 보통 그냥 일반 리그. 아. 예. 사회과부도가 이제 네. 네. 짱들끼리 하는 거. 아, 짱새끼. 예. 근데 제 때는 책은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크기가. 네. 그렇군요.
아 이것도 재밌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네. 판치기라는 건 이제 그 화폐 가치와 함께 사라지는 문화가 됐군요. 네, 예. 그렇죠. 뭐 판돈 500원짜리 하면 그건 좀 센데. 한돈 500원이어도 그렇게 막 불꽃이 튀실 것 같지 않은데요. 예전처럼은. 네, 요즘은 애들도 용돈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예. 그런 짜잘한 돈에 또 목숨을 걸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목숨 걸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네, 다음. 보시죠. 의쿠무나님, 저 어렸을 때는 놀이터가 흙바닥이어서 아무 이유도 목적 없이 땅을 파며 놀았어요. 이렇게 파다 보면 지구 반대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죠. 조금만 더 파면 우물 정도는 팔 수 있겠다 싶을 때까지 땅 파다 집에 갔었는데요. 다음날 되면 귀신같이 다시 메어져 있더라고요. 땅 파기. 땅 파기. 그냥 진짜 하염없이 땅 판 적 있습니까? 고래 본 적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땅 파기는.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놀이터 땅 파면 한계가 있었거든요. 예. 네, 더 파지지 않는 딱딱한 지점이 딱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까지만 파고 이제 그만큼은 안 판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좀 많이 파고 그랬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이 파면 이제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거든요. 아하. 네, 그런 걸 또 즐기는 뭐 그런 맛이 있었다. 그렇죠. 해변에서는 사실 모래로 뭘 해도 되게 건설적이고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놀이터 흙바닥에서 땡볕에서 아무 그 목적 없이 네. 어떤 룰 없이 계속 파는 친구가 꼭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근데 옆에 친구들은 말리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문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그 왕따도 아니에요. 그냥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또 그랬던 것 같기도 근데 하고. 그런 행위가 꼭 하루에 한 번씩 벌어져요. 흑멍, 그죠? 네, 네. 흑멍. 진짜 흥망이네, 예, 흥망. 그 흑멍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촉감도 좋고 네, 손에. 맞아요. 뭔가 이제 파다 보면은 또 그 덥거든요. 네. 더운데 파다 보면은 흙이 이제 촉촉해지고. 네, 차가워져요. 맞아. 뭔가 시원해집니다. 네. 그걸 제가 나중에 다큐를 보다가 네, 그걸 깨달았는데 네, 그 호주에 가면은 호주는 엄청난 면적이 사막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캥거루들이 엄청 많은데 네, 네. 그쪽은 해가 뜨면 이제 그 낮이 완전한 태양이 네. 거의 무시무시한 네, 네. 죽음의 태양이 되기 때문에 네, 캥거루들이 이제 그 나무 그늘 밑으로 도망간대요. 네, 네. 나무 그늘 밑으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흙 이렇게 파고 앉아가지고 네. 손목을 이렇게 핥고 있는데요. 네. 그 수분으로 약간의 그 몸의 체온을 낮춘다. 그런 놀이 비슷한 게 있었을까? 그런 게 있군요. 예, 예.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두꺼봐 같은 건설적인 놀이 아니었어요. 그냥 땅 흙멍입니다. 흙멍. 흥멍. 예. 그러다 이제 정확한 많이 파지면 이제 발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렇죠. 네. 정확한 어디까지 용어를 파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흥멍. 흙멍. 자,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 그렇죠. 그러다가 동전 하나 나오면 갑자기 정신 들죠. 오! 예. 동시에 나올 수가 있네.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나올 때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땅 파면 돈이 100원이 나오나 이런 말이 있었군요. 땅 파면 돈 나오나.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오면 보물인가? 막 이러면서 네, 막 애들 모여들고. 네. 예. 자,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듣고 돌아옵니다. 보물. 와, 오늘 추억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네요. 흙멍. 진지공사 예습이. 삽으로 한. 그때 모종삽도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모종삽 사라 해서. 그건 다 그 교장 선생님 화단 봤거든요. 심지어 재배부 선생님이 그 산에 아니라 교내 방송으로 네. 그 얘기도 했어요. 자, 남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화단에 여기 꽃 나무랑 꽃 심은데 여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소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교내 방송으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쫄쫄쫄 이게 소변 표시까지 하면서
그걸 교내 방송을 했어. 그거 보면서 아니 그러면 다 보는 데서 거기서 볼일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거름이 된다고. 네. 와 미쳤네. 누가 저기서 볼일을 봐? 그때가 국민학교 세대였나요? 그쵸. 역시 그래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이유가 아주 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야만의 시대. 네. 소변이 거름이 되나요? 그냥 물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교내 방송을 한 것도 웃기고 네. 남학생들만 지목해서 얘기한 것도 웃기고 네. 그리고 그거를 벌건대낮에 남학생들이 할 거라고 믿은 것도 웃기고 자기가 제대부 선생님이라. 그래도 보겠습니다. 배성재 텐 이섭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남자의 어린 시절 추억놀이. 자, 또 가볼까요? 네. 6번째입니다. 프로틴 가이님이요. 그네 탈 때 키가 크면 땅에 발이 닿아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네를 두어 바퀴 정도 돌려서 줄을 짧게 한 다음 탔는데요. 저는 사실 키가 작아서 그냥 타도 되는데 굳이 그네줄 몇 바퀴 감은 뒤 탔어요. 그리고 내릴 때 발로 멈추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지점에서 점프한 후 멋있게 착지해야 합니다. 아, 이것도 되게 많이 했죠. 그네 그 쇠사슬 달려 있는 그네. 네, 예. 쇠사슬. 네. 요즘은 쇠사슬 그네 아니죠. 요즘은 그 다칠까봐 그쵸. 다른 걸로 할 걸요. 맞아요. 네. 아, 요즘 놀이터는 보면 또 흙도 아니고 약간 저 고무 같은 그러한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우레탄인가? 뭐 하여튼 네, 그런 것 무릎에 되게 좋은 거. 네. 흙바닥 아니고. 근데 이게 또 그네를 몇 바퀴 감잖아요. 그러면 그 원조의 바이브가 안 나와요. 약간 좀 뻑뻑해요, 뻑뻑.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또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키가 작을 때는 사실 이제 괜찮았는데 키가 크면 클수록 이제 발이 자꾸 닿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스킬로 이렇게 이제 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 스킬이 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타야 되지. 이걸 감으면 조금 뻑뻑해요, 뻑뻑. 다리가 이제 길어지니까 그걸 감아서 좀 높이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감을 때 그 철컥하고 쇠사슬이 감기는 느낌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맞아. 예. 그리고 또 저것도 있잖아요. 그 서서 타는 거. 아, 근데 또 서서 타야 또 깐지거든요. 춘향이 스타일로. 네, 서서 타서 이제 높은 데 가서 이제 점프해서 탁 착지하면 그렇죠. 그게 또 깐지죠. 아, 왜? 폼 난다고 해주세요. 아, 예. 예. 폼 납니다. 예. 폼 미쳤다. 서서 타면 폼 미쳤지. 예. 아무튼 요즘은 그네가 끈이 그리고 그 쇠사슬 그네 머리카락 껴봤어요? 아, 아니요. 거기 끼진 않았어요. 아, 거기 머리카락 껴야 사실은 예, 어린 시절 겪어보는 거죠. 머리카락 어떻게 끼지 거기요? 거기 머리카락이 꼭 껴요. 신기하네. 그때 장발이었나요? 몇 가닥 빠져봐야 돼. 예? 장발이었나요? 아니 그래도 옆머리가 빠져요. 막 하다 보면은 야, 많이 뽑힙니다. 저는 그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힘숨찐님 거 네. 소개시죠. 저는 정글짐에서 뛰어내리기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미끄럼틀이나 이런 곳은 비교적 장애물이 없는데 정글짐은 잘못 뛰어내리면 발이 정글짐에 걸려서 진짜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정글짐 꼭대기는 짱들만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 의미에서 상남자의 놀이는 정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글짐. 근데 정글짐 또 한순간 없어졌잖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정글짐은 진짜 이게 잘못 뛰어내리거나 이제 잘못 내려가면 다친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거의 그쵸. 이거는 골절이 되게 많았죠, 특히. 네. 네. 게다가 이제 좀 큰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게 정글짐이 또 그렇게 이제 넓지가 않거든요. 좀 이제 적당한 이제 길이가 있어서 이제 초딩들만 할 수 있었던 그거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또 나 짱이다 하면서 나대다가 또 다치는 애들도 많아갖고 정글짐은 굉장히 위험한 구름사다리도 되게 위험한 놀이기구였고 네,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놀이들 되게 많았어요. 능목, 평행봉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른들이 운동해야 되는 유격 네, 유격. 유격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군사문화 때문인지 놀이터에 꼭 있었고 네. 아, 군사훈련 예. 조기화. 유격 훈련장에 있어야 될 것들이 거기 와가지고 정글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 그거긴 한데 너무 위험합니다. 거기 그리고 그러니까. 또 진짜 무슨 그 약간 그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진짜 어린이가 네. 항상 대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요. 그게 약간 본능인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칸마다 계급이 있었어요. 네. 아, 칸마다요. 예. 그래가지고 더 높이 못 올라와요. 네. 예.
아 그리고 그런 데서 술래잡기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다치기 쉽거든요. 예. 계급이 딱 정글짐에서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하위 계급은 그 밑에 약간 철창 사이에 껴 있어야 됐습니다. 감옥처럼. 그리고 딱 그 대장은 높은 곳에서 네. 많은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네. 예, 뭔가 사회에 축소판 느낌. 네. 네. 그렇습니다. 정글짐은 어쨌든 그 사실 요즘 뭐 그 트라이포드 방파제에서 낚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 거기 떨어지면 엄청 다치고 사실 그러니까. 찾기 어렵고 네. 사람 사망할 가능성이 맞아요, 높다고. 맞아요. 네. 정글짐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칠 텐데. 그니까 예. 무섭습니다. 예.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요. 믹스베리님 놀이는 제로 게임, 손바닥 뒤집기, 참참참 등 고전 게임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그 놀이의 벌칙인 손등 때리기 혹은 딱밤 맞기가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에 두발 규제 때문에 다들 머리가 짧았는데도 이마에 피멍이 들 정도로 자존심 때문에 절대 항복선은 안 했거든요. 드래곤볼 크리링처럼 이마에 멍자국 대여섯 개 정도는 있어줘야 상남자죠. 누가 그렇게 이마에 멍자고. 이거는 솔직히 좀 무식한 거 아니에요? 아니 무식하게 게임한 것 같아요. 이런- 아니 왜냐면 이게 한 번 때렸을 때 이제 빨갛게 자국 남아도 뭐 이제 멍자국이 대여섯 개 있다. 이건 진짜 참을성도 엄청나신 분이고 이제 내구성이 좀 높으신 분이죠. 네. 네. 딱밤을 남자들끼리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보통 남자들끼리 많이 남녀가 섞여서 하는 게 딱밤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남자끼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끼리 했다고 이거를? 아 왜냐면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거는 이제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서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저는 남자들끼리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남자들끼리 하면은 사실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 주먹 싸움 되지 않나요? 주먹 싸움까지 그 이제 옆에서 이제 친구들이 말려주죠. 그 정도까지 되면. 네 왜냐면 이제 진 사람이 맞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때린 사람도 아픈 거 알죠? 그렇죠. 네 때리는 사람도 이제 강하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픈 뭐 그런 것도 있죠. 어허. 네. 야 근데 멍자국 들 정도면 진짜 내구성이 엄청 좋으신 분인데. 야, 멍자국이 날 정도로 하는 거는 진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와 이분 거의 그거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무땡에 나오는 그 철인 같은. 네. 무땡이 뭐예요? 움직이는. 아 네, 예, 예. 구룡포. 네, 구룡포 예, 예. 같은. 네. 어허. 무빙. 네, 그건 작품이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 이건 또 되구나. 예, 예. 무빙 지린다. 뭐라고요? 아니. 왜 이거 기준이 또 뭐예요? 그거는 이제 뭐 제품이라기보다 네. 브랜드가 아니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상업적 브랜드라기보다 문화 상품이니까 넷플릭스 이런 거는. 그건 또 기업이기 때문에 아 예. 기준이 사실 애매해요. 어렵네요. 예. 네. 자 다음요. 다음 쭈무님 놀이까지는 아닌데 지우개에 샤프로 구멍 내는 걸 했어요. 하남자들은 황공포증이 있다면서 절대 못하던데 저는 쌍남자라 줄과 열도 안 맞추고 그냥 아무렇게나 샤프로 콕콕 찔렀죠. 그러다 지우개에 샤프심이 박히기라도 하면 수술실 의사 빙의해서 빼내야 합니다. 아 해보셨습니까? 저는 잘 안 했습니다. 어? 왜냐면 이런 시간에 말뚝박기를 했죠. 아니 이거는 수업 시간에 아니면- 하는 거예요. 아 수업 시간에. 예. 누가 쉬는 시간에 지우개에 샤프로 구멍 내요. 저는 그거 했죠. 지우개 그때 이제 잠자리 있잖아요. 잠자리. 네네. 잠자리가 되게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거 계속 주무르면 거의 이렇게 찐득한 찰흙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좀 많이 했죠. 그런 걸 많이 이제 샤프심으로 이렇게 찌르기는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샤프심에다가 이제 그 저희 땐 동의보감이 나와가지고 네. 소설. 네. 그리고 샤프심으로 지우개 허준. 그래서 이게 꾹 찌른 다음에 침 이렇게 쓱 놓고 내가 구침지시를 네, 보여주겠다 네. 이러면서 네. 싹 해가지고 네. 자 지우개는 그 닭처럼 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그 짓하다가 이제 쌍따기 맞고 네. 선생님한테 그런 놀이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안 했나요? 네. 저는 잠자리 아니면 전보. 네, 그런 걸로 좀 많이 놀았죠. 야, 이거 저희는 선생님 지우개 없었어요. 선생님 지우개 뭐죠? 선생님 지우개 수학 선생님, 뭐 과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그려져 있는
지우개 없었어요? 납작하고 네, 네모난 거. 저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과목별 선생님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우와. 그래가지고 막 그 국어 시간에 자 국어 선생님에게 구침지를 놓도록 하겠다. 샤프심으로 얼굴에다가 헬레이저처럼 막 눈에다가 이렇게 찌른 거 아니죠? 눈에다가 안 하죠. 다 피해가지고 네. 다 구침지. 그래서 네. 짝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짝한- 있으면 선생이 이제 나와. 네. 그래가지고 예, 저는 선생님 지우개 뭐 없었습니다. 뭐야 저거? I love teacher. 예, 저게 사이즈가 우와. 평준화돼 있어가지고 그 지우개 따먹기 리그가 또 있었어요. 와 저거 지우개 따먹기는 해봤는데 저건 또 처음 봐요. 예, 저게 딱 그 표준이에요. 표준 규격. 와 신기하네. 예. 저런 거 진짜 처음 봤습니다. 대통령 지우개 못 봤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저희 때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우개를 왜 쓰죠? 그러게요. 저도 안 썼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와서 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거 뽑아주실까요? 샤프심으로 침 놓기 안 했어? 네, 저는 안 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하나씩 지우개 뽑아주시면 구멍 뚫는 거 내가 봤지. 구멍을 왜 뚫어? 목적 없이. 있죠. 아니 그 샤프심으로 뚫기 들었는데 그렇게 침을 놓은 적은 없는데. 허준놀이. 나중에 짱들이 애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건 저는 샤프심이 막 박혀본 적은 있어요. 왜요? 그냥 뭐 잘못하다가 막 들어가거나 아, 네, 그런 적은 좀 그럴 수 있죠. 네. 샤프심을 살짝 뺀 다음에 음. 딱 받고 이걸 잘 해가지고 싹 빼야 되는데 안 네. 되면 그냥 뽑히거든요. 네, 네. 와, 이 기술이 필요해요. 맞아 손톱 밑에 샤프심 들어가고. 구침지희라고 안 하나? 드라마엔 구침지희 안 나오나? 나 사실 드라마는 한 번도 안 봤어. 책만 읽어가지고. 신기하네. 중학교 때 동의보감 책이 나왔거든요. 네, 네. 허준. 네. 하나씩 골라주셔야 돼요 선물. 네. 아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소개한 것 중에 아, 네. 가도 될까요? 고르셨나요? 네. 배성재 텐 오늘 상남자 리뷰 쇼 이섭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 상남자들은 어떤 놀이를 했을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너무 옛날 얘기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네.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갑자기 옛날 이야기 하니까. 예 추억 완전. 추억이요. 네. 이섭님의 추억과 좀 겹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는 대통령 지우개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야, 예. 대통령 지우개. 그러면 대통령 이름 대면서 야, 그 대통령 내가 따먹는다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YS 한 분만 있었던 것 같아요. YS. 예, 네, 그 시절이라 제가 있었던. 저도 거라. YS인데.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 지우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야. 그래서 뭐 이렇게 시리즈별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선물 받을 분 한번 뽑아주시죠. 아, 선물 받을 분이요. 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온 중에서 피자를 받으실 분이 어느 분이실까요? 피자. 피자. 여기서 이 중에서 가장 상남자를 뽑으라는 거죠. 네네. 마음에 드는 그 추억. 마음에 드는 추억이요. 네네. 어려워요.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뽑으면 되나요? 저는 쭌무님. 쭌무? 예, 지우개 샤프로 구멍 내는 거. 저의 구침지희를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네. 예, 지우개 네. 또 샤프로 침 놓기. 저는 정글짐. 정글짐? 힘순찌님. 아하. 왜냐면 그때는 되게 재밌게 놀았는데 진짜 위험한 놀이였거든요. 지금 네. 다시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추억을 다시 되살려 주셔갖고. 네. 그렇죠. 정글짐이라는 것도 진짜 추억의 네. 놀이기구고 그때 있었던 그 유격 기구들은 기억. 다 어디로 갔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격 기구들.
네. 자, 오늘도 이썸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 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다음 주 주제 얘기하는 거. 다음 주제 얘기해야 돼. 뭐야? 어차피 그래도 하는 게 좋죠. 알았어. 운동장이라는 거. 기구들. 네. 자, 오늘도 이썸님과 함께했고요. 김영삼 씨. 다음 주에 또 인사 뵙겠습니다. 대통령 김영삼 지우개. 이거 아니야 대통령 지우개. 맞아. 선생님 지우개랑 비슷하네요. 똑같은 거였던 거. 네. 자, 저작권도 오늘도 없이 그런 거 이썸님과 팔았던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 네.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주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다음 주 주제는 상남자의 패션입니다. 자, 추천 있어. 상남자라면 한 번쯤 도전해봤을 법한 패션,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상남자의 멋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자, 많이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자,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